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불량 부품 사용으로 갑작스레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올여름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한국교회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불량 제어 케이블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근 원전 3기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10일 정비를 마친 한빛 3호기가 재가동된 가운데 현재는 원전 23기 중 9기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불량 부품을 교체하는데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 여름 전력난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들어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전력거래소는 지난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전력 수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때는 전력 사용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중순 전력 수요가 7,900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전력 공급은 7,700만 킬로와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만 킬로와트의 부족분이 발생해 전력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이른바 블랙아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이 요청되는 가운데 다양한 절약 캠페인 또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절전을 실천하는 2.5시 함께해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근무시간 변경, 산업공정 조절 등으로 피크 시간대 전력을 줄인다면 그 외 시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환경연합은 시민, 산업계, 정부 등이 함께하는 2시, 5시 피크타임 관리 범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비효율적인 절전 캠페인을 넘어 절전 대란에 대처하는 현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또 전력의 75%를 소비하는 산업과 상업 부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에너지를 절약해 효율을 높이면 원전 의존에서도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름철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면은 이제 그러면은 원전을 굳이 더 늘릴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의 패턴이라든지 산업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훨씬 에너지 전략적인,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넥타이 안 매기 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넥타이만 풀어도 체감 온도가 2도가량 떨어져 냉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며 회원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급적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서울시와 함께 교회 전기 사용량 1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교회 50여 곳을 선정해 교회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해주고 타이머 멀티탭, 고효율 전구 등 절전 용품을 지원해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돕고 있습니다. 기완현 사무총장 양재성 목사는 에너지 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환경 선교를 담당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실천을 통해 위기의 한국교회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이 환경 코드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선교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길목이다. 원전 문제가 초래한 전력난으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전력난을 극복하는 동시에 불안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 낭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도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독교 여성들이 최근 계속된 일본 고위 간부의 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는 일본 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제1대한기독교회 여성위원회와 함께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일본 센다이에서 연대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원전 사고 피해 복구, WCC 제10차 부산총회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독 여성들은 회의 후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 가져오는 폐해를 깨닫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회개와 반성으로 평화헌법 구조를 보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른 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당연시하는 반인륜적인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모든 여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과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WCC 제10차 총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60항쟁 26도를 맞은 기념일에 대한문 앞 쌍용차 희생자를 위한 임시 분향소가 또다시 강제 철거됐습니다. 기독교계는 무리한 강제 철거를 규탄하는 기도회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의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희생자 24명을 기리는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가 4월에 이어 다시 서울 중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됐습니다. 분향소를 지키던 노동자들은 철거반원들의 개고장을 요구했지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던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이 강제 연행됐으며 이후 빚어진 충돌까지 포함해 이날 16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남대문 경찰서장의 5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취소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는 중에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강제 철거가 단행된 것은 법원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구청은 도로법상 노상 적치물은 언제든지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깔개와 현수막 등을 치운 것으로 이미 2차례 자진 철거 촉구 이행 안내문을 보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강제 철거에 대해 노동자 생명지키기 기독교 시국회의는 중구청과 경찰을 규탄하는 기도회를 열고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만 해당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2012년, 2013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민주주의, 간절한 민주주의는 경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동료들의 이 죽음을 애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곳에서 뿌리를 내렸고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최근 출범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쌍용차 사태 기독교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강제 철거가 기독교대책위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책위의 역할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대책위는 예장 통합과 기장, 감리교 등 9개 회원 교단장들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금요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책위는 쌍용차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신학선언문과 목회서신을 만들어 전국교회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야 정치권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 공청회를 여는 한편 그동안 진행해온 사측과 노조 측과의 대화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건을 한국교회가 눈 감고 무시한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억울한 죽음을 용납치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으로 이번 강제 철거는 국민들이 군부 정권으로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는 결정적 도화선이 된 60항쟁 기념일에 벌어져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24명이나 되는 인명이 희생됐던 점을 고려한다면 중구청과 경찰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인터넷 댓글 작업에 동원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여론전을 지시한 데에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원 전 원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오는 1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이 일선교회의 관심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캠페인은 마감 시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목표치의 10%에 불과한 300여 개 교회만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총회는 교단 산하 8,300여 개 교회 중 3,000개 교회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65개 노회 중에서 참여를 결정한 노회는 10개 노회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총회는 캠페인이 성공하지 못하면 각 교회가 개별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캠페인은 연간 14만 원의 사용료만 내고 교회가 보유한 모든 컴퓨터에서 한글 관련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창조질서 보전과 녹색신앙 실천을 목표로 평신도들을 위한 환경지도자학교를 열었습니다. 감리교 환경위원회가 주최한 환경지도자학교에는 평신도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녹색교회 만들기, 기독교 생태공동체 활성화, 대한에너지 교육 등 전문가 강연과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도자학교에서는 일선교회의 환경보호 실천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송탄 기쁜교회 김상균 권사는 2007년 환경팀을 발족한 후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 초록가게 운영, 환경주일 행사 등을 추진해 교회가 얻는 성과와 의미를 나눴습니다. 또 서울 전농교회 김영현 전도사는 교회 안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해 상자를 이용한 도시농업 등을 소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분임 토의를 통해 향후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눴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민족을 위한 기도주간 묵상집을 발간했습니다. 교단 산하 전국교회와 교인들이 6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53일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수전도단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7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예수전도단은 기도운동의 목표와 아랍의 봄 그리고 2년 후라는 책자를 발간해 기도운동의 방향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제24대 회장에 임성희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임신임 회장은 교회 갱신과 국제적 연대를 위해 한국교회 여성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현대시 박물관이 소장 자료를 백석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하고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현대문학사 자료는 백석대 역사관과 기독교 박물관에 전시돼 학생과 시민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내리던 비는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그리고 충남 서해안에는 최고 20mm,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요. 더위를 조금 식혀줄 정도입니다. 비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부산이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1도, 서울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까지는 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는 금요일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